안녕하세요. 턱위 지니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자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공식 문서를 읽기 위해서, 컨퍼런스 강연을 듣기 위해서, 면접을 위해서, 면접 후에는 일하기 위해서 등 다양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영어 면접에 대해서 제가 영어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영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22살에 처음 외국에 나가본 토종 한국인이고요. 영어 유치원,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한 영어 교육을 받지 않은 지방에서 인문계 다니고 인강 들으며 영어 공부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영어로 면접 보는 회사를 총 6번 지원했는데 영어로 탈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내 떨어질 땐 코딩 실력이 문제였죠. 무튼 토종 한국인인 제가 어떻게 영어 면접을 준비했는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 회사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은 리크루터와 면접관 이렇게 두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리크루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회사를 지원하게 되면 첫 단계로 리크루터와 자신의 경력과 회사 지원 이유, 채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이때 메일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지원자의 영어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한국에 있는 오피스에 지원했을 때는 이 과정에서 리크루터와 한국어로 대화하며 영어로 면접이 가능한지 묻기만 해서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때 외국 오피스에 지원하게 되더라도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는 간단한 질문만 하고 이건 어떤 단계든 적용되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가 무사히 끝나고 면접을 진행한 뒤에는 다음 라운드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리크루터와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메일로 오게 된다면 우리는 읽기는 강한 한국인이고 챗 GPT, 팝하고 구글 번역 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이 길고 복잡하더라도 우리 한국 회사도 지원해봐서 알듯이 합격과 불합격은 이메일을 대충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화가 오게 되는 경우인데요. 저도 면접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일단 평소에 해외 번호로 전화가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전화가 오자마자 이거는 리크루터라는 직감이 옵니다. 그리고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불합격한 사람한테는 굳이 전화를 하면서 알려주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전 면접에서 합격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리크루터가 영어로 말을 쏟아내는데 한 5문장 정도 말한 것 같은데 전혀 못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리크루터라는 걸 설명하고 면접 통과해서 축하한다고 다음 면접 일정 잡자는 얘기였겠죠? 그렇게 휘리릭 지나가는데 마지막에 Tuesday라고 하는 그 한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에 다음 면접 보자는 거구나 캐치하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들 기본적인 눈치를 장착하고 있잖아요. 리크루터와 전화 통화는 간단한 대화들을 하고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은 우리가 아는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만의 팁 아닌 팁인데 한 번은 리크루터가 길게 얘기하려고 하길래 국제전화라 전화비 많이 나온다고 메일로 얘기해 줄 수 있냐고 물어서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면접 일정도 잡고 면접 라운드를 진행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리크루터를 만나서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연봉 협상을 하게 되죠. 연봉 협상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메일로 숫자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서 영어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이 연봉을 받아야 하는지 통화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건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거라 사전에 어떻게 말할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 협상 단계는 무난하지 않았지만 영어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리크루터와의 대화는 처음 원서를 지원할 때, 면접 라운드 사이, 최종 면접 후 3번 하게 되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 메일로 이루어지고 전화를 하게 되더라도 간단한 단어들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메일 주고받고 미팅 잡는 최소한의 표현을 미리 공부해 두시면 유용한데요. 실제 면접 날짜가 잡혔을 때 저는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어도 부족한 것 같고 계속 못 푸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 영어 공부에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요.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며 한동안 영어를 안 썼고 비즈니스 영어는 배우지 않았다 보니 영어 공부를 하긴 해야 돼서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구슬쌤의 미국식 실전 영어 모음 플레이리스트를 출퇴근 시간이나 산책할 때 들으면서 면접 일정을 미루거나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표현 등 리크루터와 연락하는 데 필요한 문장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다음은 메인인 면접에서 엔지니어와의 대화인데요. 먼저 컬처핏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오는 질문들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일하면서 장애를 내고 이를 개선한 사례가 있느냐, 프로젝트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등 검색해보면 나오는 질문 리스트들이 있는데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영어로 대답을 준비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컬처핏 질문은 예상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고 면접 볼 때 한 모니터에는 미리 준비한 치팅 시트를 띄워두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주제가 생각이 안 나면 잠깐씩 보면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코딩 테스트는 어떻게 준비했냐 하면 코딩 테스트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우리 코딩 테스트 코드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x를 0부터 n까지 돌면서 x가 3이면 n에 3을 놓고 등등 매번 비슷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문제를 풀고 나서 혼자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하며 막히는 부분들은 검색해서 표현을 외웠고요. 면접에 임박해서는 친구와 영어로 모의 면접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면 익숙해지는데 이 표현이 들리기 위해서는 듣기 연습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두 단어를 말해볼 테니 어떤 뜻인지 맞춰보세요. 뚜루뚜뚜, 뚜루뚜뚜, pass, pass. 여러분 아시겠나요? 이루트이와 패스입니다. 네, 이렇게 아는 단어라고 다 들리는 건 아닙니다. 이때는 제가 초반부에도 말했듯이 얼마든지 다시 말해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 들린다면 화면에 적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실제로 패스는 제가 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인도인 팀분의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팀분이 말하는데 계속 못 알아듣고 결국 적어달라고 해서 이해한 단어입니다. 제가 듣기에 추천드리는 건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마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리코드를 많이 푸실 텐데요. 리코드를 풀고 난 뒤 유튜브에 해당 문제를 검색해보세요. 그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의 풀이가 많이 나올 텐데 이미 푼 문제의 풀이를 보면 내용은 알기 때문에 듣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아는 단어인데 발음이 내가 알던 거랑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단어를 이렇게도 발음하는구나 알 수 있어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 분의 영상만 보지 마시고 영국, 인도, 호주 등 다양한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다양한 발음에 익숙해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면접에서의 영어 공부 추천을 정리해보면 컬처핏 질문 준비하기, 문제 풀고 영어로 설명해보기, 친구와 영어로 모의 면접해보기, 푼 문제 유튜브에서 영어풀이 찾아보기입니다. 자, 이렇게 토종 한국인인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공유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외국인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오전 11시 50분에 이 외국인 동료가 나 굶주려, 음식, 가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배고프니까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문장을 완벽하게 완성하지 않아도 배고프다 대신 굶주린다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쓰더라도 한국어를 잘하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외국인 면접관들도 여러분들이 완벽한 문장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객을 상대하거나 협력사를 상대하는 게 아닌 코드를 짜는 개발자로 지원하기 때문에 영어를 유려하게 할 필요 없이 의미가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회사에 입사하고 초반부에는 팀원들과의 대화가 저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몇 가지 단어로 말하면 팀원분이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면서 이 뜻이냐고 되물었고 저는 그저 Yes, that's right 이런 말만 했죠. 이렇게 면접을 보고 일하는 저도 있으니 자신감 가지시고 준비 열심히 해서 원하는 회사에 다들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